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좀 큰 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양대 지수 모두 1%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1200선까지 바짝 다가서서 지금은 1198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대외 환경이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도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진짜 안 좋네요, 멘토님. 지금 뭐 거의 정치 테마주들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감사할 일이죠. 뭐 떨어지면 그래요? 더 사면 되지 사면 않나요? 되니까, 네. 예. 저는 뭐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조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차익 실현도 좀 나와야 되고, 기간에 지금 상거래일 동안의 매도는 기간입니다. 특히 금투 쪽에서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대형주 위주의 배당성에 강한 대형주 위주에서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외국인들은 그 흐름에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성보다는 선물 시장의 어떤 조율성, 대형주 쪽에서 매도세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시세적인 부분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에서는 큰 매도세의 분위기성은 없습니다. 시세적으로 압박은 있지만 그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최근 며칠 동안의 흐름 속에서도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시장에 대한 큰 우려는 없다. 그 이벤트성에 대한 내용성이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역시 미국의 이제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죠. 환율이 1,200원대 정도에 또 가까워지니까 거기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게 또 국내 시장에 반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부분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애초에 나온 내용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긴축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나와 있고, 내일 또 FOMC 또 회의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성이 나오면 좀 더 뚜렷해질 수 있다. 그럼 또 제로 소멸이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차익성 어떤 매물이다, 그리고 조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중국은 또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쪽에 또 피해적인 부분들을 조금 예상한 조금 단기적으로 오는 게 올림픽 때 중국 자체 전체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돌리겠다, 뭐 공장 가동을 멈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조금 약간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핑계로 매도세를 좀 보여지는, 그 시장에 좀 압박이 조금 더 커지는, 매도가 조금 과하게 나오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지금 이 시장의 흐름성에 크게 두려울 필요 없다. 뭐 지수보다는 삼성전자를 좀 보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흐름성에서 뭐 75,000원대까지 제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가격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내려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좀 기다리면서 75,000원대 오면은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조금 매수 관점을 볼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 관점, 저는 떨어지는 걸 분할 매수하고, 이 시장이 아무리 많은 낙폭을 가지고 떨어지더라도 내가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면 분명히 그 결과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내려오는 거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관점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삼성전자 한 76,000원에서 5,000원 사이 구간대 들어왔었을 때 그 지지력이 좀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삼성전자 보고 내 종목에 대한 지금 이 빠진다라고 해서 덥석 사지 마시고, 그러면 좀 대표적인 기업들의 흐름, 주도, 반도체, IT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흐름성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를 좀 중심에 두고 그 조정폭을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보면서 얘기를 드리고요. 삼성전자 75,000원대, 6,000원대 사이에서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시장을 한번 되돌아보자. 수급적인 부분, 기간의 매도가 멈추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자라고 얘기 드리면서 지금은 관망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셨고요. 자, 그럼 곧바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LG 디스플레이요. 예, LG 디스플레이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23,000원이고 10%요. 23,000원에 10%?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지금 그래도 수익 구간에 있으시긴 한데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네요. LG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저 이거 상담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29,000원이요. 똑같습니다. 그냥 목표 수익률을 29,000원 정도 들고 가세요. 그래요? 네, 저라면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내고 또 다시 사고 이런 그 능력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니까 저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게 안 되시니까 그냥 제가 쟤한테 디스플레이 쪽 업황이나 다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뭐 실적으로 OLED에 대한 부분에서 LG가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디스플레이 쪽은 결국 LG다. 그리고 삼성 쪽은 납품한다. 애플 내년에 접는 폰 나올지 안 나올지도 또 봐야 되고. 투명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들은 홀로그램이나 앞으로 또 많은 내용이 적용되고 좋은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요. 네. 만약에 더 산데만 10% 얼마 가격에 더 매수하면 될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꽉 집어 드려야 되나요? 지금 몰라. 얘기 드리면 지금 수익 중이잖아요, 그죠? 예, 네. 예. 그 지금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예. 사는 과정이냐. 지금 제가 좋은 얘기하니까 더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예, 그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좋은 얘기를 하지 않고 나쁜 얘기 했으면 살 생각 전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팔아야 될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마음이 예.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이 모든 걸 사기 전에 미리 준비를 좀 하세요. 내가 얼마에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 LG 디스플레이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예. 얼마까지의 어떤 그 시장성을 보면서 가겠다. 그러니까 내용은 내가 살피고 그런 목표를 좀 정해놓고 일단 대응이라는 부분을 좀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그냥 내가 정해놓지 않으니까 옆에서 제가 말하는 거랑 또 나중에 보세요. 제가 좋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다른 TV 쪽에서 다른 전문가가 이거 안 좋아요 파세요 그러면 또 거기서 홀랑 또 마음이 바뀌어 버리실 거예요. 괜히 저 때문에 더 샀네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에 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떨어지면은 내가 지금 딱 했을 때 내가 이 기업에 20%를 들어갈까 아니면 지금 10% 비중으로 갈까 확실하게 정하시고요. 예, 만약에 더 사겠다라고 하면은 더 싸게 사야 돼요. 한 22,000원 아래쪽 더 싸게 사야 돼요. 한 22,000원대 정도에서 봐야 되니까 지금은 매수 관점 안 드리고요. 그냥 목표가만 딱 생각하고 29,000원만 딱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왔다 갔다 하지 감사합니다.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앞타바이오요. 앞타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 56,400원에 10%요. 56,400원에 10%.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앞타바이오 손실 구간이 있네요, 멘토님. 요거 어떻게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아시죠? 싫어하는 거. 그죠? 네, 싫어합니다. 저 예. 제가 뭐 정말 좀 강하게 얘기 드려야 돼요. 이런 거는 그냥 어설프게 얘기해서 될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어려운 기업인데 그렇죠. 실제로 대응도 잘 못하시고 사고 파는 것도 잘 안 되시는데 그냥 사놓고 떨어지고 난 뒤에 고민만 하고 계신. 제 말이 맞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상황이 맞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맞죠, 어머니? 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떨어지면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면 주변에 좋다 하면서 기대감 가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바이오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되잖아요, 바이오. 바이오 잘 모르시죠? 이 약이 어떤 연구 결과가 갖고 어떤 걸 판단하고 있고 그 안에 뭐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바이오 쪽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렇죠? 모르시죠? 네. 네. 근데 지금 남이 좋다고 해서 산 거밖에 더 있어요, 바이오가? 맞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는 사면 안 된다는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돈도 못 벌어요. 이런 기업들은. 벌 수 있는 건 나중에 문제고 잘 되고 결과가 잘 나왔을 때이고 수급적으로 나오는 거는 시세적으로 있는데 거기에 내가 잘 사고 잘 팔면은 해도 되지만 그게 분명히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얘기만 듣고 사는 거니까. 일단은 반등을 좀 기다리세요. 바이오 쪽 한 번 있어요. 올라오면은 네. 저는 56,000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45,000원대 정도 오면은 비중 줄이시면서 매도 쪽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투자 자체가 성공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투자가 아니었고 애초에 실패할 가능성이 큰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45,000원 위쪽에서 매도니까 한번 올라올 텀은 있어요. 뭐 더 강하게 올라가는 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45,000원 위쪽에서 매도 쪽으로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럼 45,000원에 네. 5% 팔고 좀 기다려 볼까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좋은 네. 선택이에요.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전화 주세요. 그럼 나머지 5%에 대응을 할게요. 내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덜어내준 거 조금 적게 이제 내가 손실폭이 줄었을 때 인정하고 덜어내야 이 마음의 부담이 없어서 조바심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대응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 정도만 대응하시고 또 한번 연락 주시면은 또 전략을 짜드릴게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이니스 위닉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23,400원. 비중은요? 40%
40%. 23,400원에 40%.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위닉스 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저는 괜찮아요. 홀딩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뭐 조금 더 있어 추가하면서 의견 드리고 싶어도 비중이 너무 크네요. 네. 그래서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가지고 가세요. 네. 홀딩 하세요. 뭐 기업이 크게 나쁜 거 없어요. 그리고 요즘 가전 쪽으로 해서 또 연예인 또 쓰면서 그 광고비를 엄청 썼거든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공유. 네, 광고로 썼는데 그 비용 엄청 많이 썼어요. 이 기업이. 근데 돈은 잘 벌어요. 근데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뭐 가전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삼성전자, LG는 아니지만 유닉스라는 브랜드 자체를 이제 공기청정 우리가 그 뭐 코로나도 있지만 그 환경적인 문제에서 북미 시장이나 이런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도 그 공기청정 상당히 잘 팔렸어요.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리고 있고 실제 위닉스 것도 많이 팔리고요.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서 렌탈 사업 쪽이 좋아지고 있는데 위닉스는 렌탈보다는 판매 쪽이 좀 큰데 역시 위닉스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시장에 대한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점 괜찮아 개선될 수 있는 부분,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성장성이 팍팍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매력은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맴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23,000원대랑 지금 현재 뭐 2만 원 약간 언저리 아래쪽 정도 이 가격대는 그냥 박스권 영역처럼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비중이 크니까 올라오면 23,000원짜리에서 비중을 좀 줄이세요. 절반 정도만 줄이시고 너무 많아요. 40%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한 곳에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 분산 투자 종목을 한 3, 4개, 5개 실제로 내가 다 관리할 수 있다면 저는 20개도 괜찮아요. 근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개인 투자 분들한테 종목을 많이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쪽에 너무 집중한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나요. 소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올라오면 매수가에서 20% 정도 덜어내고 20%만 들고 매수가 이쪽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 25,000원 정도 왔었을 때요. 네. 금방이에요.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고 한 번 흐름성만 나오면 금방 올라올 거니까 25,000원 정도 오면은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매수가에서 비중을 줄이고 25,000원입니다. 대표님 혹시 얘가 미세먼지하고 그 보지 마세요. 미세먼지 왜냐하면 이제 미세먼지 테마들이 사계절 테마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굳이 어떤 미세먼지다 그런 거 인지하지 마세요. 내가 잘 사고 관리 잘하고 가면은 좋은 기업은 안 망해요. 그럼 주가는 오르고 내리니까 유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는 성에 테마성도 있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성이 있으니까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가면서 내가 대응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미세먼지 많고 지금 오늘도 많아요. 제가 볼 때 서울권에는 좀 많아 보이는데 상관없어요. 그런 걸로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괜히 날씨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괜히 내 체력만 낭비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사 믿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수익을 줄 겁니다.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이건산업이요. 이건산업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2,800원에 20%요. 12,800원에 20%.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건산업은 지금 뭐 매수가랑 큰 차이는 없네요, 멘토님. 네. 요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괜찮아요.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뭐 크게 우려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가져가도 될 네. 것 같습니다. 역시 뭐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역시 목재 쪽이나 이 기업 자체 그룹 자체가 뭐 그쪽으로 워낙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괜찮아요. 실적도 괜찮고 해서 뭐 역시 목재 가격도 많이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뭐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일단 뭐 회사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 때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매수가도 그렇게 다행히 높지도 않고 조금 내려오면 겪었지만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거거든요.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이건 뭐 내용적으로 더 뭐 세세하게 볼 필요 없어요. 가격 변동만 좀 가져가시면 되고 한 14,000원대 정도요. 14,000원 정도 오시면은 절반 정도 비중만 줄이시고 한 번 더 체크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연락 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전략을 또 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저항성이 좀 있으니까 앞선 매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익이니까 좀 챙겨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가로 14,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랑 비중은요?
11만 원에 70%요. 11만 원에 30%, 70%. 70%. 예,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많아요, 멘토님. 네. 11만 원 갈 길이 먼데 지금 어떻게 해볼까요? 이거 저기 위에서부터 계속 사오신 걸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한 번에 살 수도 있겠지만 거의 좀 70%의 이 가격대는 한 번에 산 게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계속 모아오신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기다려요. 지금 70%나 들고 계시니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아닌가요?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볼게요. 내가 여기서 뭘 더 사고 싶어도 더 사기가 망설여지고 뭘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생각이 안 나시죠, 그죠? 예, 안 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라면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라고 꼭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 내 자산이에요. 종목을 사는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산의 비중이 이 종목에 얼마씩 들어가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산이 더 크고 종목보다 자산이 더 큰 상황이면 지금 얼마든지 조금씩 모아가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70% 들어가 있고 현금이 30% 같으면 안 돼요. 이거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체 지금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체는 기업 자체적으로 뭐 분식회계에 대한 내용성이 아직 뭐 해결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그 안 좋은 성의 내용을 끄집고 그냥 뭐 이게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라는 부분에 물음표를 달고 계속 가고 있거든요. 뭐 기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리고 흡입형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뚜렷하게 하반기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어떤 기대 감성과 같고 좋고 나쁘고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격적으로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역시 기업 자체적으로 큰 리스크는 없다. 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망하거나 이런 내용성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들고 계시고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는 이전에 10만 원대 부분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올 거라고 봐요. 손절의 의미는 결국 내 자산을 버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 10만 원 정도 왔었을 때 손실폭이 줄었을 때 덜어내세요. 이해되시죠? 네. 네,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어떤 내용성을 드릴 수 없어요.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만 인지하고 내려가는 거를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주가라는 거 내려갈 수 있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들고 계시고 올라오면은 한 9만 원 중반대 정도 오면은 연락 한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만 원대 위상으로 오면은 비중을 줄여 나가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기아 자동차로 했잖아요. 네, 기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기아 매수가랑 비중은요? 8만 4천 얼마인데? 84,000원대. 비중은요? 그냥 돈 조금 많이 있는 거 샀어요. 난 이런 비중 거는 거 없이 그냥 돈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돈 조금 있으신 걸로 기아를 84,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뭐 살짝 수익권에 접어들긴 했는데 이 기아가 늘 이제 8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디까지 좀 들고 가보는 게 좋을까요? 뭐 기아차 자동차 쪽에 업황이 좋으니까 장기 투자다 뭐 그냥 내가 얼마 돈을 가지고 샀다 놔두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는 건데 이걸로 그냥 뭐 조금 샀는데 그냥 이익 나면 조금 이익을 챙기겠다라고 하면 팔아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투자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샀다라고 하시면 제가 어떤 상담을 해드려야 될지 조금 난감한데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내가 어떤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냥 돈을 기아라는 게 익숙해서 샀다라고 해서 이익이 날 때까지 가만히 두겠다라고 하는 쪽보다는 좀 뭔가 명확한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기아차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가 아니라 지금 올해나 내년 2023년까지 들고 왔었을 때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익을 내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장기적으로 10만 원, 20만 원 갈 겁니다. 이런 얘기는 못 드리고요. 올라오면 한 9만 5천 원대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올라오시면 이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저도 네, 9만 원대를 보고 샀습니다. 네, 그 정도 올라오면 팔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지금? 네, 충분히 가요. 근데 무거워서 천천히 가는 것 뿐입니다. 올라가면 잘 예, 매도하시길 예. 바랍니다. 근데 오늘도 8만 7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너무 많이 빼는 것 시장이 같아요. 안 좋아서 많이 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또
쉽게 생각하고 계시고 9만 원 생각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건 주가의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오늘 시장이 조금 매도세가 있고 자동차가 주축인 건 맞아요. 근데 시장이 약세를 보이니까 조금 빠졌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 하나하나 일희일비하면은 9만 원 또 제가 봤을 때 못 파실 것 같아요. 그냥 9만 원에 판다 생각하시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저는 9만 잘 원 대응하시기 보고 산 거예요. 네, 거기서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반갑습니다. 받으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DENT요. DENT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수가가 1,200원에 15%. 1,200원에 15%.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지가 오래되셨네요, 시청자님.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긴 시간을 버티고 있으신 상황인데 DNT는 우리 시청자분은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이 매수가가 좀 높네요. 예. 지금 한 번쯤에 시세는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기업 내용은 디스플레이인가요? LCD 쪽인가요? 뭐 어쨌든 디스플레이, 예, 네네. LG용 뭐 그렇게. 네, 뭐 OLED 쪽 이런 쪽보다도 그냥 LCD 쪽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데 흐름은 괜찮네요. 한번 시세는 줄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렇게 강하게 막 번쩍번쩍 급등이 나올지는 조금 모호한 상황인데 한번 좀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매수가가 너무 높네요. 너무 꼭대기에 있어요. 10,000원대 같으면 너무 높아서 예. 여기까지는 제가 현재까지는 뭐 실적으로 현재 흐름성에서 뚜렷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고 실적 한번 이슈만 되면 갈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현재 흐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기술적으로만 판단을 해봤습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들은 아직 뚜렷하게 개선된 거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적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보이는데 비중을 더 늘리기에는 기업이 조금 신뢰가 좀 안 가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분석상에서는 내용적으로는 제도 깊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근데 현재 흐름에서 분명한 건 7,000원대는 올 것 같아요. 7,000원요? 네, 7,000원이요. 7,000원 정도 올 수 있는데 단가를 낮추기에도 조금 모호하네요. 그래서 7,000원 정도 오면은 뭐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요? 7,000원 조금 크지만 이 낙폭이 좀 크네요. 잠깐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한 20% 정도 되네요. 15%, 예, 네, 예. 한 5% 정도만 금액이 좀 큰 게 아니다라고 하면 한 7,500원대에서 5% 정도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자산을 더 늘리고 이걸 맞춰가기보다는 지금 있는 선 안에서 어떤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7,500원 정도에서 뭐 줄이시는 게 부담스럽다면 한 번 더 연락 주시고요. 한 5% 정도만 줄이시고 이후에 뭐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한번 연락 주시면은 다음 전략을 좀 짜드릴게요. 이거는 예, 그럼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10,000원까지 간다라는 건 제가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그러니까 7,500원대 오면은 한번 연락을 주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흐름. 7,500원쯤에 혹시 연락이 안 되면 7,500원쯤에 한 5% 정도 좀 그렇죠. 줄이면 5% 정도 되겠네요. 줄여놓고 마음에 좀 부담을 줄여놓고요. 20% 네, 괜찮아요. 5% 정도는 내가 100%인데 5% 정도에서 20% 이러는 거 충분히 나중에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네, 예. 아까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중에 내가 네. 올바른 투자를 배우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은 나중에 충분히 그 이상을 벌 수 있어요. 그 당장에만 어떤 손실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과감히 5% 정도만 줄이고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지금쯤에 처음에서는 안 되겠죠? 네, 전화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감사합니다. 기다리시면. 오히려 7,500원 오고 난 뒤에 그 가격이 왔다는 내용을 좀 확인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얘기 드린 거니까 그때 오면은 비중만 조금 줄이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멘토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신세계 25만 5,500원에 5%.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데 수량을 늘려봐도 될까요? 더 기다려봐야 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기관이 많이 지금 좀 사고 있나 보네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진짜 많이 사고 있긴 해요, 지금. 네. 예. 좀 호재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을 거예요. 예. 저도 점검을 했던 기업이라 실적으로 이거 저는 홀딩입니다. 계속 홀딩하고 조금씩 늘려가도 됩니다. 근데 뭐 좋다라고 해서 5%를 그냥 막 여기서 5%, 10%, 20%, 30% 팍팍 늘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냥 내가 뭐 하루에 그냥 좀 심심하다 할 때 정말 이게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라요. 한 주만 사도 2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이틀, 3일에 한 번만 사도 25만 원씩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냅다 사버리면 어느 순간 비중이 확 커져 버리거든요. 조금씩 매수가 가능하고요. 신세계는 충분히 27만 원대, 8만 원대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저는 리오프닝이나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매수 모아가는 쪽으로 괜찮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에 LI님께서 넷마블 13만 원에 10% 오늘 손절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손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손절할까요? 3일 돼서 손절할까요? 라고 저는 거의 뭐 한 8, 90% 맞을 것 같습니다. 네. 3일 전에 사서 지금 오늘 손절할까요? 이틀 전 갑자기 떨어지니까 갑자기 그냥 멘탈적으로 공포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 내가 이걸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뭔가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뭐 넷마블이 유스 P2E 게임에서 얘도 돈 버는 게임을 뭐 출시하고 뭐 하겠다라는 얘기에 그냥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제가 봤는데 넷마블이 그렇게 돼서 갈 것 같았으면은 지금 컴투스나 다른 것처럼 이미 저 위에 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눌림이 있어야 되는 게 빠지고 있는 게 당연한 지사인데 왜 얘는 안 갔을까요? 그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고 무겁고 시세적인 부분 우린 거기에 연관성을 띠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이제 뒤늦게 어떤 내용성을 주고 있잖아요.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테마, 섹터성이 아니라 넷마블 자체적인 이슈 과거처럼 뭐 하이브나 뭐 그 이슈로 BTS 이슈로 간다거나 그런 개별성으로 가는 거지 넷마블이 거기에 묶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을 하겠냐라고 하면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올라오면은 지금 그 비중이 10%다. 뭐 어떤 식으로 늘려야 될지 제가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시했는 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못 드리겠고요. 일단 올라오면은 저는 이런 투자성으로 들어가는 걸 빼는 게 맞다고 판단드려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으니까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댄디케이님께서 RFHIC 37,981원에 8% 작년 6월에 매입하고 유상증자도 받았습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손절해야 될까요, 멘토님? 이걸 왜 손절을 얘기할까요? 저는 홀딩입니다. 예. 홀딩하고요. 그냥 4만 원 위쪽까지 올라갈 때까지 팔지 말고 꼭 들고 계시고요. 떨어지면은 저는 더 살 생각으로 나중에 전화 주시면은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들고 가시고 5G 괜찮아요. 올해부터 실적 좋아지고 5G 내용성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안 좋다고 해서 나도 안 좋게 보지 마시고요. 본인만의 주관 좀 딱 가지시고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4만 원 이상 오면은 전화 주시면은 매도 의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박한우님께서 HMM 28,000원에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HMM 지금 가격대랑 비슷해요, 멘토님. 어떻게 볼까요, 요거는? 그러니까 좀 떨어졌다 싶어서 산 거 아닐까요, 그죠? 그죠. 근데 뭐 나쁜 건 없죠. 나쁜 건 없고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올라온 폭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100% 올랐으면 40% 빠지고 급등이 또 나올 수 있는데 600% 빠졌으면 7, 80%가 빠져가 내려오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그 지금 현재 고점에서 떨어진 건 50% 떨어졌거든요. 많이 빠졌다 이래 생각하죠. 50% 빠져서 50% 빠져서 지금 올라온 게 50% 자리에서 올라온 게 지금 25% 올라왔어요. 그럼 50% 빠져서 20% 올라왔다. 그 밑에 자리에서. 이게 계리율을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게 막 좁아지고 넓어지고 폭이 크게 가격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이건 어려워요. 어려워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경험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50%에 저는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 가격에서도 저는 50%, 그러니까 27,000원에서 50% 빠지면은 10,000원대잖아요. 그죠? 17,000원대, 뭐 이런 15,000원대 정도 부근에 14,000원 이 가격까지 올 건데 여기까지 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HMM이 아무리 좋은 내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과하게 올랐고 그 고점에서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저점에서는 아직 덜 빠졌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저점에 올라온 거에서는 저는 덜 빠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HMM은 저는 충분히 18,000원대 올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지금 이 자리 어떤 욕심을 내기보다도 가지지 않고요. 만약에 단기로 보고 있다면 손절을 잡고 25,000원, 26,000원대네요. 26,000원 정도 손절을 잡고 가시고 시세적으로 짧게 한 3만 원대 정도까지만 딱 보고 가시고요. 나는 그런 식으로 갖고 들고 가겠다는 마음 먹었으면 지금 당장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최은혜님께서 테스 28,900원에 10% 상담 부탁합니다. 두오 멘토님 찐팬이에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예, 찐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테스는 어떻게 해볼까요? 홀딩이죠. 반도체는 홀딩을 하고요. 떨어지는 거 사야 돼요. 저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런 반도체 메모리 쪽 좋다라고 하는 테스리 메모리 후공정 전공정 관련해서 다 관련성 띄고 있고 네. 뭐
향후에 파운드리 쪽에서도 뭐 영향을 또 가지고 삼성전자하고 또 거래를 또 많이 트기 시작했고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움직이는 게 너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싸면 사고 비싸면 팔아지면 그 생각만 딱 가지고 떨어지면 사면 될 것 같아요. 전혀 걱정 없고요. 저는 이 거는 실제 한 2만 원 초반대까지도 사 들어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수익이 날 때까지 사겠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사 들어가면은 반드시 돈을 벌어줄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홀딩 의견 드리고요. 28,900원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저는 충분히 이후에 한 3만 원대 이상 갈 수 있으니까요. 한 3만 1,000원대 정도 올라가면은 이익 실현하셔도 되고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전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LB 세미콘 LB세미콘 매수가랑 비중은요? 13,600원에 20% 산지 오래됐는데 답 좀 받으세요. 이 13,600원에 지금 20%, 뭐 산지 네. 오래되셨다고는 하는데 지금 가격대랑 큰 차이는 안 나네요, 멘토님. 네. 이것도 이제 반도체니까 좋게 보시겠어요. 네, 당연하죠. 홀딩입니다. 저는 뭐 굳이 이게 샀는지 오래됐다, 뭐 비중적인 문제다라고 하면 조금 덜어내는 건 맞는데, 뭐 지금 기다려서 가는데 오르지도 않고 떨어졌다가 또 가격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좀 따분하다라고 하시면 비중만 좀 줄여놓고 그냥 약간 좀 잊혀두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래 높지 않아요. 더 갈 수 있고 반도체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다만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거를 여력을 좀 두고 욕심만 조금 덜어내는 거죠. 내가 벌려고 했던 수준에 조금 적게 벌더라도 좀 가져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비중만 좀 줄이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현재 매수가 부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비중만 좀 줄이세요. 한 30% 정도 가지고 있는 거에 30% 정도만 줄이시고 나중에 혹여나 뭐 시장이 갑자기 출렁해서 떨어지면은 한 11,000원대, 만원대 이때 사면은 단가 떨어지고 지금 현재 가격 이상으로 저는 올라간다라고 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비중 줄여서 목표가는 올라가는 어느 거잖아요. 정도 되겠어요? 목표가를 제가 뭐 딱히 정할 수는 없지만 좀 잊으라고 했던 얘기가 실적으로 신고가도 나올 수 있는데 좀 더 있다가 또 올해 1분기 좀 지나고 나올 수도 있고요. 역시 관련성으로는 LB세미콘 또 내용성이 상당히 좋아요. 뭐 제가 얘기한 시간적인 부분에 깊게 얘기 못 드리지만 반도체 쪽으로 저는 좋은 내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면서 비중만 좀 줄이시면 되고 목표가는 저는 시간적인 부분을 좀 길게 가면은 실제 신고가도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보이는 영향력 15,000원 정도까지만 딱 생각하고 한번 가져가 보신 쪽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네, 홀딩 예.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세종메디칼 7,200원에 매수했고 30% 정도 했습니다. 예, 세종 메디칼 7,200원에 30%.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오르락 내리락이 심한 종목이네요, 멘토님.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 좋게 봐요. 이미 다 나왔어요. 예, 올랐다가 눌렀다가 네. 반등 다시 나오고 코로나 치료제 얘기 나오고 다 반영됐잖아요. 그럼 이제 뭐냐면 그 코로나 치료제가 코로나를 없애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이 더 가려면.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저는 더 들고 가지 않고요. 이 선 안에서 매도 의견 드릴게요. 지금 현재 최근에 앞에 나왔던 언제냐라고 하면 12월 27일입니다. 이때 나왔던 어떤 흐름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직 한 번의 시세적인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기성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저는 2위로 올라가는 게 올라가면 와 진짜 코로나 치료제가 제대로 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투자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제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라오면 저는 뭐 7,300-400원대 정도에서 짧게 그냥 이익 실현하고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네이버요. 명문제약이요? 네이버. 아, 네이버요. 이렇게 이상하게 들었을까요? 예, 네이버 매수가랑 비중은요? 388,000원에 10%. 38만 8천 원에 10%. 예. 알겠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뭐 개파락하고 그러네요. 네.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게 안 좋네요.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네, 네이버, 카카오 다 더 밑에 있다라고 제가 저번에 카카오를 한번 더 밑에 있다고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려갈 네. 수 있는데 뭐 기업이 망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솔직히 확정 짓고 저 밑에 사도 돼요. 근데 떨어진다는 확신이 저는 더 떨어진다는 제 기준이니까 예. 저의 선택이고 그 자리에 저는 사겠다는 거니까 이게 상대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위에서 사고 누구는 아래에서 사는 거의 차이인 거지. 결국 지금 38만 원에 샀는데 떨어지니까 이제 거기 있을 때는 아무 걱정이 안 되는데 떨어지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더 사고 안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이 아무리 10%라도 내가 90을 살 수 있다라고 해도 무서워서 못 사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10% 샀다라고 예를 들어서 본다라고 하면 38만 제가 10% 샀어요. 그러면 저는 이 31만 원짜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 31만 원짜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자리를 내가 더 사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이제 단가가 이 밑으로 떨어져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에 확신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통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기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막상 나는 네이버가 다 좋고 안전하다는 생각에 대형주가 안전하다는 생각하고 다 사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대형주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는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기업이 좋고 나쁘고 뭐 이 내용은 있지만 일단 안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적으로 저는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보다 실적 좋은 중소형주, 우량주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 그러면 떨어지면은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대로 들고 계세요. 한 31만 원대 올 수 있, 32만 원 정도 오면은 전화 주시면 제가 대응 짜드릴 테니까 내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32만 원 자리 밑에 20만 원, 25만 원, 20만 원 떨어져도요. 내가 거기서 더 살 수 있는 여력을 포인트를 잘 잡고 살 준비를 잘 해놓으면은 얼마든지 내가 꼭 38만 원 위에서 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내가 32만 원이 수익으로 만들어서 32만 원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기업이니까 겁내지 말고 떨어지는 걸 그대로 한번 지켜보세요. 32만 원 정도 오면은 전화 주시면 전략을 짜드리고 그 상간 동안은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동원하나택요. 예, 동훈하나텍 매수가랑 비중은요? 7,950원에 70%요. 7,950원에 70%. 예, 예. 지금 수익권에 있네요, 시청자님. 예, 좀 수익권이에요. 예, 이제 어디서 팔지가 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겠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수익을 꽤 보고 있으신데요, 멘토님. 요거 네. 이제 흐름이 이제 좀 단기간에 좋다 보니까 어디서 매도를 해볼까요? 일단 뭐 반도체는 다 좋은데 실적이죠. 뭐 이 기업은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명확하게 나오냐. 뭐 그림은 나온다라고 보이지만 저는 조금 모호하네요. 이제 좀 팔자리가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조금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시세가요. 번쩍 예. 오르면은 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수익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래요? 있잖아요. 그죠? 비중도 예, 예. 70%예요. 근데 여기서 빠지면은 제가 봤을 때 하나도 못 파실 것 같아요. 그 지금 좀 챙기는 게 맞을 거예요. 제가 그냥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한 8,000원대까지 훅 떨어지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그렇게 빠진 적이 있어요. 불과 11월 달에도 그렇게 빠졌고 12월 달에도 그렇게 빠진 걸 눈으로 보셨을 거예요. 느끼셨을 거예요. 맞죠? 그죠? 예. 근데 예, 그때 두 번이나 그런 게 있었는데 안 팔았잖아요. 맞죠? 예, 예. 지금 또 그렇게 떨어지면 또 안 파실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예, 예. 지금은 다시 올라와줬지만 그때는 떨어져서 만약에 더 떨어지면은 마이너스로 가서 들고 계시겠죠? 그리고 올해 실적 개선이 많이 된다 그래가지고 반도체니까 그래가지고 개선은 좀- 될 거예요. 근데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갖고 생각이 있는 들어요. 거거든요. 70%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얘도 시장은 네. 거스를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거 예상이고 지금 현재는 적자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가 나오고 네. 있어요. 4분기 네.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돼야 대한 부분들이 눈에 확실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보고서 나오기 전까지 기대를 주고 주가가 오르면 거기서 결과가 나올 때 내가 팔아야지가 나오고 난 이후에 팔지가 아니라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을 챙겨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그 과정에 있잖아요. 그죠? 11월 중순부터 방금 얘기하신 내용이 그 과정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 개선되고 좋아질 거다. 반도체 좋다 내용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대감에 예. 나는 이익을 챙겨놔야 결과가 나와서 재료 소멸돼서 빠지는 데서 당하지 않겠죠. 그렇게 저는 전략을 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 자리에서 비중을 70%나 예, 예.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익을 챙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70% 같으면 절반 정도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 이익 챙겨도 만족스럽다고 봅니다. 더 가는 건 욕심으로 아, 판단이 예. 되고요. 절반 정도 예, 예. 매도하시고 한 번에 큰 거래 시세가 나오면 거기서 한 10,000원대 정도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익을 또 추가적으로 더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예, 잘 대응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25만 원에 70%. 25만 원에 70%.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쭉 떨어지고 있네요, 요즘 시세가. 어떻게 네. 한번 전략을 만들어 볼까요? 뭐 참 아이러니하죠. 좋은 내용 다 품고 있고 노바백스도 네. 나올 수 있고 뭐 그렇죠. 내용도 다 많은데 백신 또 자체 뭐 다 좋은데 왜 빠질까라고 하면 결국은 이유가 없는 거죠. 재료적인 부분이고 지금 간단한 얘기로 하나 드리면은 지금 시장이 빠지는 이후에 코로나는 사라졌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내년에 봐야 될 거는 코로나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미국 자체, 중국 자체 이런 내용이 오히려 시장에 더 반영될 거다. 지금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 코로나는 쏙 사라졌습니다. 확진자는 막 100만 명 하루에 막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코로나 관련주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 여력이 있고 위탁 생산이나 그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이고 실적이 있는 기업이라 그냥 조정이 그런 부분에 실적적인 부분이나 기업 자체적인 부분에 조정을 거칠 거라는 부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격적인 부분들. 좀 비싸다로 판단이 되니까. 테마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점점 소멸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저는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5만 원대 오면은 저는 굳이 여기다가 지속적인 투자를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리고요. 혹시나 저는 지금 이 흐름에서 18만 원대 정도 내려오면 지지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매수를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8만 원짜리 정도 만약에 올라오지 않고 떨어진다라면은 전화 주시면 또 추가적인 상담을 드리도록 할게요. 25만 원 부근 근처 한 24만 원대 정도 부근까지는 회복력이 있으니까 내용이 앞에 아직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니까 올라오면은 저는 더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LG생활건강이고요. 예. 매수 115만 4천 원, 10%요. 115만 4천 원에 10%. 네. 알겠습니다. LG생활 건강도 계속 떨어지네요, 멘토님. 바닥이 이제 바닥이겠지 싶으면 또 바닥이 나오는. 이젠 네. 진짜 바닥일까요? 어떻게 볼까요? 신고가는 신고가를 또 만들고 신고가를 또 만들잖아요. 신저가는 또 신저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많이 내려왔으니까 예. 저는 뭐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큰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좀 짧은 수익을 내면서 또 다시 사고 짧은 수익을 내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되니까 여기서 생각했을 때 저기 꼭대기까지 나 싸게 샀으니까 남들은 13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에 갖고 있다. 뭐 이게 아니라 나는 나만의 대응으로 가야 돼요. 짧은 박스권을 그려야 되고 역시 위쪽으로는 저는 한 120만 원대, 아래쪽으로는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쪽으로 보여지는데 한 95만 원대 정도? 100만 원 약간 밑에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역까지 좀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 안에서 전략을 짜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이익은 줄 것 같아요. 한 120만 원대 위쪽에서 이익을 좀 챙길 수 있고 짧은 수익이지만 일단 이익은 챙길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목표가는 120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네네. 큰 수익을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려가는 걸 사야 되지 올라가는 걸 더 올라갈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사는 과정이 LG생활건강은 매수의 어떤 관점에 보여지는 거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도하는 관점은 없어요. 아시겠죠? 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을 리딩하고 있는 키워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이 개별 모멘텀도 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섹터인데요. 오늘 보시면 기계, 철강, 조선 전반적으로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전방 산업의 수요가 지금 회복되고 있고 채광석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이슈도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4% 오르면서 29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유가 상승 그리고 수주 흠폭 속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 미포조선은 어제 공시를 통해서 컨테이너선 세척을 수주했다라고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 이런 모멘텀이 반영되면서 5%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8만 원에 딱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은 많이 빠지는데 이 섹터는 강합니다. 바로 보험주인데요. 올해부터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14.2% 오른다라고 밝혔고요. 잠잠했던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가파르게 오르면서 업계에서는 실적이 탄탄한 보험주를 방어주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가운데 현재 DB손해보험의 시세가 제일 좋은데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났습니다. 이 KB증권에서는 4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오늘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아가면서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째, 기관이 2거래일째 이 종목을 사고 있고요. 현재 6.3% 오르면서 6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시세가 강하게 나옵니다. 바로 탈모 관련주인데요. 바로 정책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시세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TS 트릴리온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탈모 방지 샴푸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이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1,025원에 거래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메타랩스도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회사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도 24%의 견조한 시세가 나타나면서 1,2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JW 신약 같은 경우에는 탈모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강한 시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17% 가까이 오르면서 4,96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약품, 명문제약까지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해 보시죠. 네, 우리 양시장 지금 깊게 빠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고 오늘 수급에서도 공백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지금 매도세를 강하게 추려하고 있고 또 금리 상승이라는 부담감 속에서 이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강하게 빠지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3% 지금 깊게 빠집니다. 2,950선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7% 거래소보다 더 빠집니다. 1,013선에서 거래되면서 지금 2거래일째 약세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침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